6.13 전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 목포대 총장 출신인 고석규 예비 후보입니다. 고석규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개발한 주역이었다며 포용을 강조하는 전남형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교수직을 포기한 고석규 예비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개발팀장을 맡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전남의 교육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공동 캠퍼스 운영과 도농 교류학습 확대, 마을 문화교실 등으로 활로를 찾고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임 교육감의 거점고 운영은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학생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도시지역 원도심 초등학교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수급도 지역 단위 교원 임용 제도 등을 확대한 것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신안 지역이면 신안 지역에 8년간 그 교사 활동을 전제로 해서 뽑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이 교사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포용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방의 다양성과 아이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그런 가치가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지방 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협조관계 구축을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목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초청해 전남 교육의 현실과 후보들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전 목포대 총장 출신인 고석규 예비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교육감 출마를 좀 망설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전 교육감께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요.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십니까? 예, 망설였다기보다는 숙고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남은 교수 생활을 접고 그 어려운 선거에 도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무겁고도 중요한 자리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욱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교육 공약을 개발하는 개발팀장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전남의 교육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서 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남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전남 농어촌에는 작은 학교들이 많죠. 네. 농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남의 교육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전남의 교육 여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도시부터 섬 지역까지. 따라서 전남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남의 여건에 맞는 전남형 교육 모델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도서는 도서대로 거기에 맞는 인사행정 그리고 재정 배분 또 거기에 맞는 교과과정의 개발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작은 학교를 위해서는 공동 캠퍼스의 운영이라든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학습 기회를 확산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대안도 필요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작은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을 문화교실 같은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낙연 총리께서 원래 의원일 때 제안했던
그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작은 학교들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학교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전남에서는 인구도 감소하고 학생 수도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 문제가 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방안 중에 하나로 거점고 정책이 있는데요. 네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필요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2013년부터 시작했던 이 거점고등학교 정책은 지금 현재 전남에 1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농어촌의 고등학생들이 소규모화되면서 교과과정 운영도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 진학의 성과들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이제 거점고등학교 정책인데요.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의 향상을 통해서 새로운 고등학교 모델을 만드는 것, 그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사실 초등학교의 경우에서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원도심 학교 살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네. 우리가 뭐 강소기업이다 그런 말을 쓰죠. 작지만 강한 기업 그런 것처럼 작지만 강한 학교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혁신학교처럼 오히려 그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정말 작지만 강한 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과정, 그 맞춤형 학교 지원을 통해서 강하고 작은 그런 학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더욱더 전남형 교육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더심 지역이 그와 같은 강소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 현장, 전남의 교육 현장을 보면요. 농촌, 도시, 섬까지 그 상황이 참 다양해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교사 수급을 좀 원활히 하고 교사의 그런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이 교사 수급의 그 도농 격차 현상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논의돼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수년간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합의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공립교사 임용 시험에서 전남은 그 0.7대 1이라고 하는 그 미달 현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건 전남만의 현상은 아니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은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임용 시험, 그 지역 가산점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그 2012년부터 전남교육청에서 실현하고 있는 그 지역 단위 교원 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신안 지역이면 신안 지역에 8년간 그 교사 활동을 전제로 해서 뽑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이 교사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는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을 보내는 게 교육을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현실입니다. 전남 교육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굳이 유명 대학을 찾아가는 것은 말릴 수 없겠지만 교육감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으로서 좋은 것은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일, 거기에 보수가 따라오면 좋겠죠.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일찍 찾아주어서 적합한 진로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명 대학만을 무조건 선호하는 사회적 풍조도 바뀌어야 하고 학벌주의도 타파해야 할 일이겠죠. 네. 다음에 드릴 두 질문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예, 전남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아이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아이의 고유성을 포용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협력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방의 다양성과 아이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그런 가치가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방 분권이 화두인데요. 교육의 지방 분권은 어떻게 실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방 분권은 결국 지방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남은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악순환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밀고 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남형 교육 모델의 한 축이 결국 지방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청과 교육청이 지금 그 협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운영하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지방분권 시대에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교육감 고석규 예비후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13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나주교육장을 지낸 오인성 예비후보입니다. 오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 경험이 많은 자신이 교육감 적임자라며 초등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한 오인성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자신이 교육감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25년간 학교에서 교육을 했고 13년 동안 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장 등을 하며 교육 행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중학교까지 학생들이 정서 발달이나 학업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하는 거점고 사업은 교육의 질을 높였다고 진단했지만 보완점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물리적인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도심 학교 살리기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초등교원 수급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단위 선발제 확대와 양성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홍익인간을 꼽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창의성을 개발시켜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 또 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지방분권은 지역별 경제력 격차를 감안해서 교육 환경은 평등하게, 교육 운영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6.13 전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오인성 예비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께서는 초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서 나주 교육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교육감에 도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남 교육감은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그 이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25년간 학교에서 교육을 했고 13년 동안 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장 등을 하며 교육 행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교육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제가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죠. 학생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어촌에는 작은 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어촌 작은 학교 문제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폐합을 논하기 전에 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국가가 지니고 있는 의무 교육에 대한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단계까지는 이 발달 단계상 학생들이 가족과 생활하면서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정서 발달이나 학업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학교에 있는 작은 학교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주 여건을 확충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학교 통폐합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거점고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점고 사업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거점고 사업을 통해서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었고 특별한 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물리적인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취지는 좋지만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특히 원도심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는데요. 원도심 학교 살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원도심 학교 사업은 그 대책이 교육청만의 힘으로 혹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역시 원도심 재생 사업 프로젝트하고 연관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는 학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교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농촌, 도시, 섬까지 정말 상황이 다양해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사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교사들의 의욕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그 교사 수급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선 현재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단위 선발제를 보다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생활 환경이 다양한 만큼 또 그 다양한 생활 환경을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남의 자연 환경을 강점으로 홍보해서 타 지역에 있는 경력 교사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현재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교사 수급인데요. 이 교사 양성 체계가 중등교사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수의 교사가 배출되는 반면에 초등교사는 교대를 중심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급이 여유롭지 못할 때 이 초등교사 부족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초등교사 양성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을 잘 보내는 게 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남 교육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남 교육의 방향을 장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학부모들의 욕구인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연관되는 다양한 특성화 학과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삶에 대한 만족도, 즉 행복한 삶이 꼭 대학을 진학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네, 유명 대학을 원한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진로 교육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전남행 교육의 핵심 가치를 딱 하나만 꽂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전남의 교육의 핵심 가치 역시 홍익인간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창의성을 개발시켜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 또 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추는 교육, 즉 창인 교육을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로 할 때
전남의 미래를 조각하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전남을 보다 밝고 아름답게 조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교육의 지방분권은 어떻게 실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교육의 지방분권은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의 정신은 숭고하고 반드시 실현돼야 할 가치입니다. 다만 이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는 평등하게 같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우리 전남의 환경과 문화,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구현 체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교육감 오인성 예비후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13 전남도 교육감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전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인 장서궁 예비후보입니다. 장 예비후보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학교 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조 전국위원장을 역임한 장서궁 예비후보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민주진보 전남교육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는 마을 교육 공동체와 교육 협동조합을 지원 육성해 특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 학교는 도시 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협력해 문화예술 체육 인문 학교로 특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점고 정책은 학교 시설 현대화 등 긍정적인 점도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했고 부작용도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의 교사 수급난의 원인을 정주 여건 미비로 분석했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문화를 거론했습니다. 학교가 민주주의가 꼽힐 때 교사들의 열정, 창의성 그리고 자발성이 이렇게 발휘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장서궁 예비후보는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꼽았습니다. 공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존감을 느끼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의 지방분권은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물론 시군 단위의 협력기구를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6.13 전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장서궁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중등학교 평교사로 시작해서 전교조 전국위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교육감에 도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37년 평교사, 전교조 전국위원장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안목도 넓힐 수 있었고요. 특히 전남교육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현장교육 전문가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 1, 2기 전남교육 성과도 많았지만 너무 실적 중심이다 또는 너무 비민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도 있습니다. 촛불혁명 되면서 전남교육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민주진보 전남교육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전남도민이 바라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남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 수가 함께 감소하면서 작은 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초중고 822개 학교 중에서 41%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입니다. 그동안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만의 힘으로, 교육청만의 힘으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지자체, 주민과 함께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 육성하고 그리고 작은 학교를 특화시켜서 찾아가는 그러한 작은 학교, 이렇게 돼야만이 비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은 학교를 오히려 특화시켜야 한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작은 학교를 좀 하나로 합치자, 통폐합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점고 정책이 있는데요. 거점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전남에 거점고가 12개가 있습니다. 거점고 만드는 과정에서 15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비용 대비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안이나 한평에서 보듯이 그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았고요. 또한 거점고가 된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점고의 효과는 좀 미미하고 오히려 작은 학교를 살리고 특화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신시가지가 건설되고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되죠. 나주라든지 목포, 순천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고 교육 여건이 악화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침 현재 도심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원도심 학교를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체육, 인문 등으로 이렇게 특화시키면 이렇게 다시 학생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학교도 살고 원도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학교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좀 특화시키고 특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농촌, 도시, 섬 등등 그 상황이 참 다양해서 교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사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교사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 있습니까? 예. 먼저 정주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이건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비민주적이며 관료적인 학교 문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민주주의가 꽃필 때 교사들의 열정, 창의성 그리고 자발성이 이렇게 발휘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주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분위기, 그렇습니다. 경직된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도 드릴 텐데요.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의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것, 잘 보내는 것이 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남 교육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도권 유명대학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진학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95% 학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가 이런 우수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머지 95% 학생들은 들러리 서고 소외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은 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각자 소질과 장점과 강점과 특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 잠재 능력이 이렇게 표현되거나 발휘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영재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걸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이 혁신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의 영재가 사회를 끌어간다고 하는 신화는 이미 깨졌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기르는 그러한 교육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꼽고 싶으십니까? 한 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학부모들께서는 학교에 맡기셨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1:1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학생, 그리고 부적응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호와 치유, 그리고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존감을 느끼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지방분권은 어떻게 실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 개정안의 핵심도 지방분권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비 권한은 합으로 대폭 이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단위 교육협치위원회라든지 또는 교육협력센터를 두어서 함께 지방 교육 문제를 머리맞대고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 예비후보였습니다.